자, 세범중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2차 지필평가 기출분석 및 여름학기 학습 전략 영상을 촬영하게 된 다산구주입의 수학 강사 황윤상입니다. 네, 다들 여름에 시험 보는 것은 처음이었죠. 그래서 시험 준비하느라 굉장히 또 덥고 힘들었을 텐데 우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여러 가지 한번 살펴보면서 또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해야 좋을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한 번 더 파이팅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학기 2차 지필평가 기출분석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범위는 이제 연립 1차 방정식부터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까지 출제가 되었고요. 선택형 18문항, 논술형 3문항, 이렇게 총 21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단원별로 살펴보자면 연립 1차 방정식 6문항, 1차 함수 9문항,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6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난이도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기본 난이도 문제가 17문제, 그 다음에 중간 난이도 문제가 4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출의 특이사항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1차 지필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논술형 문제 출제되었고요. 중간고사에 비해서 아마 체감 난이도가 조금 상승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원이 함수나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계산할 것들도 많고 아마 시간도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조금 상승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1차 지필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창의적인 도형 문제가 나왔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논술형 1번 문항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조금 이따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기출문항 분석표를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해 보았는데요. 오늘 저랑 함께 다루게 될 문제는 바로 9번 문항과 논술형 1번 문항 이렇게 두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9번 문항입니다. 두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 y는 cx 플러스 d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골라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왔죠. 자, 우선은 여기 그래프를 살펴보시면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아마 A, B, C, D의 부호까지는 잘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호 판단을 쭉 보시면 아마 A는 음수, 그 다음에 B는 양수, C도 양수, D도 양수, 아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보기 한번 살펴볼까요? 이 보기를 보게 되시면 우리가 앞서 구했던 어떤 부호 판단만으로 기역과 리을까지는 구할 수 있는데 이제 니은과 디귿 보기는 구하기가 조금 힘들죠. 하지만 이제 학생들이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BD, 즉 각각의 Y절편을 의미하죠. 그래서 니은 보기까지는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디귿 보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서서 구했던 부호만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 맞췄다면 그건 정말 운이 좋게 맞춘 거고요. 사실 이 디귿 보기는 부호만으로는 풀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귿에 있는 보기는 사실 정답은 함수값에 있습니다. 자,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기울기가 음수인 이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저희가 fx라고 한번 설정을 할 거고요. 기울기가 양수인 cx 플러스 d의 그래프를 gx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보기에서 나온 a 플러스 b와 c 플러스 d는 각각의 fx와 gx 함수에 x값에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점선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이제 x값이 1일 때 각각의 fx와 gx에서의 함수값의 어떤 위치를 살펴보시면 이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위쪽에 위치하고 있죠.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이 c 플러스 d의 값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디귿도 올바른 선지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호로 풀어가지고 이 문제를 맞춘 학생들은 사실은 맞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는 말고 이렇게 함수값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논술형 1번 문항입니다. 일단 그림 먼저 살펴보시고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에서 4개의 합동인 오각형,
오각형을 잘라내고 남은 도형을 색칠한 거다. 남은 도형의 넓이가 잘라낸 한 오각형의 넓이의 3배보다 이만큼 클 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혹은 문제에서 많이 볼 수 없는 그림인데요. 일단은 조금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앞서서 한번 2번 말씀드린 단어가 오각형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맨 처음에 보셨을 때 오각형이 어딨지? 이렇게 조금 당황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잘 여러분들 표시를 좀 해놨는데 지금 보시면 빨간색하고 흰색 이 사이가 일직선이 아니라 조금 꺾여져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각도 5개, 변도 5개 해가지고 저 친구가 오각형이 되는 건데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접하는 오각형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이런 창의적인 도형이 나와서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대체 오각형이 어디 있다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서 많이 당황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서 또 시간이 뺏기고 막 멘붕 오고 하다 보면은 난이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1차 지필평가 때 여러분들 보셨던 12번 문항의 그림이고요. 근데 왼쪽은 2번 논술형 1번 문항의 그림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세범중학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여러분들을 당황할 수 있게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도형들을 열심히 만들고 그 다음에 문제에 자주 이렇게 출제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도형들 살펴보면은, 세범중학교 문제는 약간 어려운 도형, 즉 창의적인 도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제 1차 지필평가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문제한테, 허세 문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술형 1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허세 문제다라는 표현을 조금 쓰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허세 문제는 겉보기와는 다르게 실제로 문제풀이에 들어가면은 조금 쉽게 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풀이가 어렵지 않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일단은 이제 미지수를 설정하는 것부터가 너무 간단했습니다. 문제에서 오각형을 x라고 두고 남은 넓이를 y라고 두라고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미지수를 설정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려움도 없었고요.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식을 2개를 세워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남은 도형의 넓이가 뭐 전체 정사각형 넓이 100에서 저거 오각형 4개 뺀 거니까 마이너스 4x. 그 다음 남은 도형의 넓이가 오각형 넓이의 3배에다가 2를 더한 것과 같다. 따라서 y는 3x 플러스 2. 그래서 단순히 이 2가지 식을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이제 x값이 14가 나오고 y값이 1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틀린 학생들 지금 영상 보고 제 풀이를 보면은 굉장히 황당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쉬운 문제였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교 시험장에서 딱 실전 때 풀려고 하다 보면은 아마 이렇게 쉬운 풀이 과정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음 시험 때는 어려운 도형, 창의적인 도형이 나오더라도 한번 다시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번 시험을 통한 피드백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완벽보다는 완성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면서 사실 완벽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주입에 선생님들이 있고 구주입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완벽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애초에 시험 준비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계획해 놨던 것들, 여러분들이 하고자 했던 것들을 끝까지 완성해 주세요. 그렇게 완성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또 보람을 느끼고 조금씩 양을 늘려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최종 목적지인 수능에 도달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형태에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 초반에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계획해놨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완성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제가 경험을 통한 성장이라고 적어놨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끽해봤자 두 번째 시험 보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시험을 많이 본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경험이라고 표현을 쓰기는 살짝 애매하기는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분명 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분명 무언가를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피드백을 다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공부 시간도 만약에 조금 부족했다라고 느껴지시면 조금 더 확보해가지고 내가 다음 시간에는 뭔가 공부를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를 제가 적극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여름학기 학습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저는 이제 여름방학 시작 전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부터 아마 방학까지 약 2주 정도 시간이 남았을 거거든요. 그 2주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방학이 들어가기 전에 그 2주라는 시간을 먼저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때 이제 부등식하고 방정식하고 함수, 요기 파트를 조금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해당 세 파트는요, 고등과정에서 연계돼서 나올 가능성이 정말 100%거든요. 고등과정, 우리 공부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고등과정을 공부할 때 내가 2학년 1학기 게 생각이 안 나서 2학년 1학기 거를 다시 공부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점점점 시간이 부족해지고 정말 진땀 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미리 시간이 있을 때 부등식, 방정식, 함수 같이 이제 고등과정에 나오는 파트는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엔 본격적으로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나서의 이야기인데요. 자, 저희 다음 학기는 2학년 2학기죠. 그래서 2학년 2학기는 크게 도형 파트와 경우의 수와 확률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자, 우선 도형 파트 먼저 살펴보면요. 도형의 시작은 뜻입니다, 뜻. 그래서 도형의 뜻과 성질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암기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주요 단원 두 단원을 먼저 찝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1단원 삼각형의 성질 단원하고요. 3단원 도형의 닮음 단원. 이 두 단원을 먼저 조금 주요한 단원이라고 제가 골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고난도 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뜻과 성질들을 활용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유형들이 나오는 단원들이거든요. 제가 마지막에도 적어놨지만 이 도형 단원은 정말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그 많은 유형을 다 소화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형 파트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빨리 시작하고 도형의 뜻과 성질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해놔야 시간적인 여유가 남을 거다. 이런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와 확률 파트는요. 일단은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왜냐면 확률과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묶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험 때 1차 함수와 연립방정식 사이의 관계성을 공부했듯이 경우의 수와 확률 사이에도 그 관계성을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린 도형과는 조금 다르게 경우의 수는 유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고득점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절대 자만해서도 안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여름 학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요. 저희 이제 구주입의 내신 프로그램 그리고 교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주입에서 내신 교재를 다루고 있는 것은 이렇게 내신 윙, 내신 코어, 내신 시그니처 이렇게 총 3가지 교재를 다루고 있고요. 설명은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필수 유형, 대표 유형, 고난이도 문제 이렇게 조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몇몇 반은 이제 실제 수업 시간에 이 시그니처라고 하는 교재를 활용하지 않는 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주 일요일마다 이 내신 시그니처 특강도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세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문제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시험이 쉬우니까, 우리 학교는 어려운 문제 안 나오니까 이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내신 시그니처도 기회가 되는 학생들이라면 특강이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꼭 열심히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구주입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모의고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실전 모의고사는 저희 구주입의 수업 시간에 자체적으로 약 6회 정도 시험을 보게 되고요. 실제 시험과 비슷한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문제 수도 단원에 각각 맞게 12문제씩 저희가 배치를 해서, 실전처럼 시험을 실시하곤 합니다. 시험을 실시하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실전 감각을 기르기 위함일 거고요. 해당하는 모의고사에서 피드백과 그 다음에 어떤 성적표 등등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실력 향상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일요일에 한번 나와가지고 보는 파이널 모의고사라는 시험인데요.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를 볼 때 이게 아래 나와 있는 서술형 모의고사도 같이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세범중학교 친구들은 서술형 문제가 나오는 학교이기 때문에 특히 이 서술형 모의고사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요일 굉장히 나오기 싫고 쉬고 싶지만 이렇게 나와서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실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다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많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생각하고 준비한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통해서 보다 더 발전하는 세범중학교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주입의 모든 선생님들은 세범중학교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